슬기로운 예산연수 참다반 인 포항에서 열리는 온라인 연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본 예산, 또 뭐 성립전 예산,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뭐 듣기만 해서는 너무 복잡한 이 용어들에 대해서 뭐 어떤 좀 설명을 좀 구하려고 해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인데 사실 예산안 이렇게 서류 받아오면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예산은 우리가 보통 12월 말 우리 보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행정실에서 그때쯤 짜는 게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 편성 절차, 그럼 성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은 어떤 때 짜는지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예산 편성 절차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는 본 예산부터 추경 예산 똑같습니다. 똑같고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그 추경 예산을 몇 번을 짜야 되나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몇 번이란 그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합니다. 보통 학교별로 한 4번, 5번 그렇게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이란 게 본 예산 확정되고 나서 그 승점 예산이라든지 예산 환경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5번 짜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짜는 거에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만큼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래 짰다가 안 되면은 또 바꿔보고 이렇게. 근데 또 한두 번 하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변화에 능동적으로 예산이 대처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학교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 편성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12월 정도 되면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고 요런 책자가 옵니다. 맞아요, 이 책. 책자가 오는데 이 책자 안에 이게 우리 학교에게 그 경상북도에 소속에 있는 학교들 예산의 기본 길잡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컴퓨터 단가는 얼마로 해라, 출장비는 어떻게 해라, 그 강사비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교육 운영비는 어떤 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충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배부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죠. 이 원래 실장님 쓰시는 네, 제가 지금 올해 쓰는 책자고 여기 근데 한 학교마다 한 2-3권밖에 배부가 안 돼요. 근데 파일은 도교육청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도교육청 재무정보과? 예산정보과. 예산정보과. 네, 자료실에. 자료실에. 저도 이게 뭐 제가 17년 차지만 계속 예산 지침을 보고 예산을 짭니다. 저도. 네. 달라지긴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네,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편성 기본 지침이 시달되면은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는 예산 본 예산 편성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학부모하고 학생 의견 수립을 합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하신 거 12월 달 보통 이제 학기 2학기 종료 직전까지 예산 요구서 내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산 요구서 안 내면은 예산 반영 안 해줍니다. 협박도 좀 하면서 행정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갈 마음에 들떠가지고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대충 냈는데 다 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면은 이제 행정실에서 이 예산을 쭉 수합하잖아요. 수합하 보면은 이 예산 편성 지침,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A 초등학교에는 1년 동안 운영비를 5억을 교부하겠다. 이렇게 그 공문이 이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5억 안에서 학교 운영비도 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학교 노후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짜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예산 요구서를 수합을 해보면은 항상 넘죠. 오버되죠. 그래서 예산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산 조정은 뭐 보통 이제 보직교사, 교감선 행실장님이 한 테이블 앉아서 그 학교의 이제 교육과정과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조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닌 거는 좀 이제 커트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짭니다. 짜고 특히 요새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부모 참여 예산제, 그러면 학생 참여 예산제라 해서 학생이나 학생회에서 학생들 추진하는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나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다,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충분히 반영을 해주라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본 예산 짤 때, 그리고 추경 예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판단 한번 해보시고 행정실에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로 예산은 제출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이 절차는 추경 예산 때도 똑같습니다. 다시 추경할 때도 어떤 추경 예산 요구를 받고 똑같은 절차를 그렇죠. 밟아서 네. 운영위원회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서 그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와 조정이죠. 또 똑같은 절차적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정말 조금 이제 회계가 좀 부실할 때 그때는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세 명이 앉아서 학교 뭐 예산을 뭐 칼로 무자르듯이 정리하고 이랬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를 가면 안 되고요. 없고 사실 그런 분위기도 없고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당하게 이제 예산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성립 예산 집행이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성립 전이니까 뭘 세우기 전이야. 근데 예산을 써야 돼. 그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역시. 그 이제 자, 이게 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운영위원이시라면 받게 되는데 근데 본 예산 편성하고 3월 1일이 딱 됐어요. 근데 3월 1일부터 막 엄청나게 그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에서 목적 사비가 많이 늘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목적 사비 쓸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네네. 운영위원회가 작은 학교는 6명, 큰 많은 학교는 15명씩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안 되니 이 성립 예산 집행, 특히 목적 사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목적이 지정돼가 내려오니 이 목적들을 먼저 집행을 하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거죠.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후보가 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걸 열어준 거죠. 내려준 거. 네. 그래서 성립 예산은 보통 보면은 거의 다 목적 사비가 거의 많고요. 그다음에 뭐 수익자 부담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목적 사업비가 거의 100% 정도 됩니다. 성립 예산 집행 요건하고 등록을 보시면은 목적 사업비, 뭐 수익자 부담 경비, 그 발전기금 전입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독지가가 발전기금으로 뭐 이래서 1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학교 학생들 뭐 학습 준비물 구입해 주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발전기금 회계에서 바로 지출을 해도 되지만은 학교 회계로 전출시켜서 학교 회계에서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출시켰는데 당장 필요한데 이걸 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 이것도 어차피 목적이 지정되어 있으니 먼저 쓰고 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립전 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목적 사업비 딱 제가 이제 업무부장도 하고 있으니까 네. 성립전 예산으로 목적 사업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행정실에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뭐 150만 원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뭐 150만 원 해놓으면 제가 알아서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행정실에서 아니 선생님 뭐 교육 운영비로 할지 뭘 이렇게 뭘로 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서 그냥 제가 주로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뭐 우리가 항목이라 그래야 되나? 예산 항목. 예, 행사 항목.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안내를 미리 해주잖아요. 뭐 예산 교부 안내 해가지고 그럼 미리 예산이 그 자금이 교부되기 한 2, 3일 전에 공문이 먼저 학교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돈 오기 전에 방역 공문을 소독비 뭐 교부한다 네. 오면은 우리 그 담당 선생님들은 우리 예산 담당자가 행정실에서 보통 그 미리 연재를 주죠. 방역 소독비 100만 원 내려온답니다. 주고 성립 예산 편성 내용 미리 계획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예산이 늘어오면은 그 계획을 굳이 내부 결제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담당자로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다가 예산이 교부됐다. 생존 편성 내역을 제출해 돌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운영비 내가 아들 그 학생들 간식으로 얼마 쓰겠다. 그럼 뭐 교육운영비 였고. 그다음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업무 추진할 때 조금 업무 추진비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얼마 였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 항목 정도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특히 에듀파인 예산 제도가 뭐 200만 원을 몽땅 묶어가서 쓰고 이렇게는 안 된다. 개념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 예산을 어차피 선생님들은 써야 되니까 그 계획을 짜듯이 항목도
짜는 게 맞다. 선생님 근데 그런 부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비품 구입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품 사라는 걸로 네, 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뭐 근데 교육 운영비, 업무 추진비, 뭐 일반 수용비, 뭐 아니면 시설비 이런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육 운영비 해놓고 간담회 하려고 보니까 그거 못 쓰죠. 교육 운영비로는 네. 간담회. 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자료를 좀 네. 준비했는데 아, 이 자료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행정실에서 이제 원가 통계 비목이랍니다. 네. 통계 비목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교육운영비죠.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에 보면은 여기 뭐냐면은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고 자고 차를 타고 숙박하고 교재를 사고 이런 거 다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학부모도 없고 교직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운영비로는 간담회비는 안 된다. 강사비인데요, 그러면? 강사비도 요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어요. 있구나.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은 어렵더라고. 이게 네. 총 32개네요. 32개 정도 있는데 네. 선생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영수당 얼마 이렇게 짜달라는 게 아니고 성적 예산을 이제 예산이 늘어가면은 강사비로 얼마 쓰고 뭐도 얼마 쓰고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행정실에서 이제 그 서식이든 아니면 구두든 강사비면 이제 운영수당으로 여주는 거고 이렇게 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150만 원 곱하기 1회 아니면 뭐 1000만 원 곱하기 1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짤 수가 없다는 없다. 거죠. 네. 아. 이게 네. 우리 일반직 우리 행정실 감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특히 네. 교육운영비로 잡아놓고 업무 추진비로 많이 쓰는 집행하는 네, 네. 그런 이제 뭐 불법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잘못 집행을 하는 경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좀 왜냐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맞죠? 네. 업무 추진비가 양이 적어요. 음. 본 예산 편성할 때 업무 추진비는 그 학교 규모, 학급 수, 교직원 수에 맞게 딱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교육운영비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교육운영비가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학교폭력 예방 그 컨설팅 간담회 다가구입 이런 거 쓰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업무 추진비 다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막 쓰다 보면은 업무 추진비가 없죠. 네. 왜냐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항상 부족한데 이제 그래서 도교청에서는 이렇게 방법을 열어줬습니다. 뭐냐면은 목적 사업비 중에 네. 그 5%, 5% 그 이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 추진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담회비를 설정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거네. 그래서 학생 자치 공간 구축에서 1,500만 내려오면은 네. 5%면은 한 뭐 70만 정도까지는 공간 구축 이 협의하라. 공간 구축 협의할 수 있는 어. 공식적으로 만들어줘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단 여기서 그 사업비가 교부될 때 이 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편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학교는 업무 추진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각각의 좀 원가 통계 비목 이름도 힘드네요. 네. 그거에 맞는 그 예산을 편성해야지만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실에 계신 분들과 직원분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조율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 주요한 통계 비목 요거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쓴 것들이 행정실도 그렇고 교무실도 그렇고 일반 수용비라는 목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게 화면으로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뭐 교무실 사무용품 구입, 그 우리 학교에 이제 작은 소규모 수선 여기서 소규모 수선이라는 개념은 학교 건물 증축한다든지 뭐 이런 재산상 정감이 있는 큰 규모의 공사 말고 조그만 소규모 수선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서 일반 수용비에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시는 거 외부 강사 초청한다든지 그쵸, 방과학교 운영수당. 강사 주는 것도 이게 제일 이게 운영수당이라고 별도로 얘기한 거 따로 있습니다. 있구나. 네. 그래서 혹시나 사업비 중에 강사비로 지급하는 것들은 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교육운영비 편성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육활동이니까 그걸 교육운영비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운영수당이다. 네.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교육운영비.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뭐 강의 교구 구입, 교재 구입, 학생들 차량 임차비, 현장 체험학습 뭐 운영비 다 여기서 포함되고요. 그리고 학습 준비물비가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 이제 따로 아예 네, 따로 있구나. 예.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제가 그 본예산 업무 추진비 한도가 있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편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업무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열어서 두 번. 목적 사업 업무 추진비 이게 5% 배부 예산의 5% 범위 내 300만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들 이 정도만 아시면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만 알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이렇게 아는 체 할 수 있다. 그럼요. 아, 네. 오늘 비품 구입비, 교육 운영비, 업무 추진비 구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